예, 증시전략센터의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68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장중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395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간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디텍을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계시고요. LG전자와 신성 FA를 각각 20%씩 들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한 종목 한 종목 매수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 FA부터 볼까요? 신성 FA는 20%를 갖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110원 선이셨습니다. 목표가를 10,000원 제시를 하셨는데 수익은 한 15% 가까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디텍인데요. 비중이 가장 많으셨던 종목입니다. 40%를 갖고 계셨고 매수하신 가격이 15,200원. 신성 FA를 받고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20,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도 갖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4,600원이셨고 목표가를 110,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찍은 이후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시고 주식 비중은 80% 되시는데요. 최희용 연구원님, 이 중에서 오늘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 변화를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다시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현금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찍고 다시 강하게 양봉을 찍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 20%로 LG전자를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40%까지 늘려보고자 합니다. 예, LG전자를 추가적으로 20%를 더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좀 전에 사셨던 가격이 LG전자가 94,600원이었고요. 오늘 93,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한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고 주가도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과 세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제 스마트폰에 대응하는 LG전자의 신규 터치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 경제 위기도 조만간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는 가장 큰 호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과감하게 특히 오늘 저는 사실 오늘 더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많이 내리면 더 싸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와보니까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사서 물론 단기간에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예,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시하셨던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0원 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전자를 오늘 추가적으로 20%를 매수를 하십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93,700원. 좀 전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함께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주식 비중이 100%가 되시는 건데요.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물론 기회라는 건 항상 주식시장에서 오기 마련이지만 주식을 사는 건 역시 하나의 기회의 실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사지 않고 만약에 LG전자가 다시 올라버리면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사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전문가가 내주셨던 그 손절가가 나왔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와 손절가 메모를 해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진전기를 매수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향후 흐름이 어떨까요? 1,4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예, 오늘 일진전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0원으로 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시 양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도할 때 그 열의 전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이 가장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케이블을 만드는데 전선 아래 뜯어보면 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가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동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다시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오히려 원재료를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더 호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지금 시가총액이 약 3,9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영업이익 순이익을 감안을 해보면 한 4,500억 정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계속 실적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상당히 내재 가치가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고점이 지금 11,400원 정도고 저점이 지난달에 9,000원 정도를 찍었는데 지금 정고점을 뚫기 위한 지금 시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다소 좋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8086님께서 보내셨는데 15,000원 목표가를 제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케미칼을 보겠습니다. 18,850원에 50%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235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한화케미칼 짚어주세요. 예, 매입 단가가 18,850원이면 사신 지 며칠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케미칼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화학주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제 오늘 들어서 좀 조정폭이 심한 편입니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커지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블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주들이. 그렇지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4,000억 정도 순이익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화학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과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과잉 공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다시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현금이 더 있으시면 오늘 같은 날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하신 분은 58,300원에 70%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구조조정 이후에 언제쯤 대형 건설사들의 추가 상승이 일어나겠습니까? 꼭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001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이 언제쯤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건설주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사실 굉장히 부실한 종목들, 즉 중소형 건설주들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우량한 대형 건설사들은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출 구조와 수익 구조가 중소형 건설사하고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경기가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2010년 들어서 계속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고 지금 매기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싼 상황인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려는 그런 의지 자체가 높지가 않고 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아직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주들의 주가가 물론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절대 주도주가 당분간은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요. 오늘 아랍에미리트 수주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로 건설 수주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다시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채권단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의 주인이 어떤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낮게 잡아서 6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주관사 성정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건설이 오늘 3%나 올라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주 중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해운을 사신 분은요, 57,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68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액이 많다고요.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손절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상담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최희영 연구원님, 예. 대한해운을 손절을 해볼까요? 오늘 장에선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 당장 손절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거든요. 오늘은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다만 매수가가 좀 높다는 게 다소 좀 부담입니다. 특히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20%를 갖고 계신데 금액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BDI도 다시 내려가고 있고 해운 물동량이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원래 BDI 지수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대한해운이 2007년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큰 시세를 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적자를 내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다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대한해운 자체가 좀 부채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는데 내는 돈이 좀 많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도 긍정적으로 좀 그 자금 흐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좀 유일한 약점이고 이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운 물동량이 계속 살아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블딥을 생각하는 건 너무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좀 믿어보시고 꾹 참고 좀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혹시 현금이나 다른 좀 수익이 난 종목이 있으시면 그걸 팔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무료 문자 번호조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닉네임과 함께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